발연점이 높으면서 지방의 상태, 즉 형태가 안전한 녀석을 고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발연점이 높으면서 지방의 상태, 즉 형태가 안전한 녀석을 고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 기름은 버터 대신에 무염 버터입니다. 무염 버터도 이 목초를 먹고 자란 소한테서 나온 우유를 통해 만든 버터고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 그리고 하나 더 간다면은 아보카도 오일, 이렇게 가끔씩 쓰는 버터를 활용하실 때도 고온에도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너무 장시간 또 이렇게 불에 달구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고기를 드실 때도요,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시죠? 스테이크하우스 가면은 스테이크가 나오는데 그 위에 버터를 하나 올려줄 겁니다. 혹은 그 밑에 버터를 깔아 놓을 겁니다. 풍미도 살릴 수 있지만 고기가 구워질 때에 안전한 기름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섭취했었을 때에도 더 풍부한 포만감을 느끼실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아이가 나올 때에 세균을 물려받아야 되거든요.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내 건강을 위해 책임질 수 있는 단초는 엄마한테서 세균을 물려받는 겁니다. 근데 제왕절개를 하게 된 아이들은 엄마의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 이 세균을 물려받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나왔을 때, 세상을 나왔을 때 만나는 균들이 여러 가지 좋은 균과 나쁜 균들이 몸에 들러붙게 되는 거죠. 제일 첫 시작을 엄마가 물려준 좋은 균으로 먼저 자리를 잡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은 환경에 있는 다양한 균들을 가지고 만들 것인지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제왕절개를 했어. 그러면 우리 아이의 장내 미생물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두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출산을 했으면 엄마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모유가 있습니다. 초유라고 얘기하죠. 일주일 이내에 나오는 이 초유는 무조건 아이한테 먹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가 모유를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 만큼 꾸준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분유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사람의 몸에서 만들어내는 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겨낼 수가 없는 듯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모유를 꼭 먹여주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가 어느 정도 돌이 지나고 장성을 했으면 한 8개월 정도 지나면 되겠네요. 이유식을 먹을 수 있는 데니까 이유식을 먹을 때에 요거트를 좀 같이 챙겨주시는 거. 대신에 이거는 불필요한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균만을 가지고 발효시킨 요거트를 챙겨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특별하다기보다는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면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잖아요.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요거트 하나만큼은 계속 발효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음료수가 아니라 과일 위주의, 그리고 최대한 착즙시킨 과일 위주의 음료,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 우유를 먹여도 괜찮습니다. 좋지만 그래도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소, 혹은 목초를 먹고 자란 소에게서 나온 우유를 먹여주고 있어요. 일단 피해야 되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당 같은 것들이 있겠죠. 설탕, 과당, 이런 음료수에 들어가는 가공된 탄수화물들은 피해 주셔야 되고요. 혹시 탄수화물이 식이섬유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항성 전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쌀밥, 고구마, 감자, 따뜻할 때 드시는 게 아니라 얘를 조리하고 난 다음에 식히는 거예요. 식히게 되면은 이 저항성 전분의 함유량이 높아서 식이섬유를 섭취를 좀 더 많이 하실 수가 있고요. 콩에도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 있다. 바나나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나나는 노란색을 먹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될까요? 초록색을 먹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될까요? 바나나도요, 최대한 노란색은 많은 분들이 당 얘기하시는데, 노란색은 단맛이 좀 많이 올라가고요. 바나나가 어느 정도 얼기설기 익었을 때 겉에 표면을 보면 초록 색깔 이렇게 띠 나오는 거 보신 분들 있죠? 요런 바나나를 드시면은 조금 더 식이섬유를 고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찬밥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거죠. 고슬고슬한 밥을 지은 다음에 실온에서 이렇게 그냥 식히시는 거예요. 바로 드시지 말고 식히신 다음에 특히나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밥을 주식으로 하는데, 쌀밥 드실 때 따뜻한 쌀밥 드시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얘를 살짝만 좀 식혀주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저항성 전분이 있죠. 저항성 전분이 높아지면서 쌀을 먹더라도 식이섬유에 대한 섭취를 조금 더 높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 상태로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소화가 될 때 장내 미생물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들이 생기겠죠. 쌀밥뿐만이 아니라 감자, 고구마 등 따뜻하게 해주셨다가 차게 식혀서 드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콩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콩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조리가 되는데, 두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두부를 드셔도 괜찮고 청국장으로 만든 청국장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평상시에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나도 모르게 쌀밥을 했는데 에코원이나 밥이 상온에 나와 있다가 식은 경우 있죠. 이럴 때 찬밥 드시면은 도움이 돼요. 무슨 얘기야? 아니, 예전에 찬밥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요, 밝혀진 게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따뜻했던 쌀밥이나 탄수화물, 이 고구마, 감자 같은 것들이 식을수록 저항성 전분의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게 왜 좋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즉 식이섬유를 함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식이섬유를 섭취를 하다 보니,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우리 몸에서 단세지방산이라는 녀석을, 장내 미생물을 생성을 해내는데, 요거의 기본 재료가 식이섬유예요. 그렇게 몸 전반에 걸쳐서 장내 미생물에 이로운 도움을 줄 수 있는 당을 섭취하게 되시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차게 식혀서 드셨기 때문에요, 이 당 수치가 올라가는 부분을 좀 낮춰 주실 수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가는 당 수치도 조절이 돼서 함께 조율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포만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따뜻했을 때 드셨을 때와 찬 음식을 차게 해서 드셨을 때의 포만감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건강도 함께 챙기시면서 포만감까지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내 장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아침에 화장실을 갈 때 나타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립니다. 화장실 갔다 나오실 때 승리하는 미소를 짓고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패배하신 미소를 짓고 나오십니까? 정말 우리가 살면서 장 건강이 주는 일희일비가 너무나 많거든요. 이제는 튼튼한 장 건강을 통해서 변비 없이, 설사 없이,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함 없이 지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